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 모십니다. 주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캘리포니아 게빈 뉴섬 주지사가 지난 9월 27일에 급여 투명성 법안 이 SB 1162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고용주에게는 전례가 없는 새로운 노동법 의무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되는 이 SB 1162 이 급여 스케일 범위 공개법, 이건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네, 이 채용 공고에는 페이 스케일, 급여 스케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노동법이 되겠습니다. 법에 따라서 직원이 15명 이상인 고용주는 채용 공고에 반드시 급여 스케일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제3자를 고용해서, 예를 들어서 광고 에이전시를 고용해서 채용 공고를 알릴 경우에는 급여 스케일을 제3자에게 제공을 해서 제3자가 그 급여 스케일을 채용 공고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네. 이 급여 스케일은 이 캘리포니아 노동법 섹션 432 조항에 의거해서 그 조항이 정의하는 정규 샐러리 또는 시간당 급여의 범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 스케일에는 보너스나 주식 옵션 같은 또 다른 유형의 보상은 포함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이 좀 흥미로운 점은 이 새로 채용되는 직원뿐만이 아니라 현재 고용된 직원에게도 직원이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직책에 대한 급여 스케일을 제공해야 됩니다. 주지사, 게빈 뉴섬 주지사가 굳이 전례에 없었던 이 새로운 추가 노동법 의무가 이미 힘든 캘리포니아 고용주에게 왜 주어지는지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프라이버시가 가장 생활에 중요시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직원들의 개인 급여나 샐러리를 공개하고 미리 알려주는 게 왜 의무적이 되는지도 한번 생각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객관적인 급여나 샐러리를 채용 전에 공개한다는 뜻은 상대 구직자가 누구든 차별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될 수 있겠고요. 채용 시 고용주와 니고시에이션, 내고하는 절차를 없애버리겠다는 의도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실력이나 경력을 가진 직원이라 해도 채용 시 샐러리를 내고할 때 자기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남자 직원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 그다지 내고에는 익숙지 않은 여직원이라든지 아니면 말주변이 없는 외국계 직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설득력 있는 직원이 더 높은 연봉을 딜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그렇다면 불가피하게 임금 책정에 차별적인 요소가 포함이 되고 차별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직원에게 채용 시 부담을 덜어주는 좀 더 공평한 채용 절차를 유도하는 그런 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풀타임 직원에게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파트타임이나 아니면은 부분적으로 고용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광고를 할 때 다 공개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일단 직원이 15명 이상인 고용주는 모든 직원 채용 시에 이 스케일을 노출시켜야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당장 내년 1월부터 발효가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급여 스케일 공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은요, 벌금이 부과되나요? 네, 벌금이 부과됩니다. 네. 위반 시 노동청 레이버 커미셔너는 이를 즉시 조사하고 위반한 고용주에 대해서 $100 이상 $10,000 미만의 민사 벌금을 집행할 수가 있겠고요. 또 노동청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에 가서 금지 명령, 인정션이나 기타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고용주는 또한 직원의 고용 기간 동안 그리고 고용 종료 후에 3년 동안 각 직원의 직위 및 임금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보관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노동청이 감사가 나오게 되면 공개를 해야 되고요. 고용주가 그러한 기록을 보관하지 않는 경우 직원이 소송을 하거나 분쟁을 일으켰을 때 직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판결이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만약에 2번, 3번 위반을 했을 경우에 뭐 누진되고 그런 것도 있나요? 벌금이 누진된다든지?
벌금이 일단 2번 이상으로 가게 되면 예. 100달러에서 200달러로 오르게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그래도 만약에 어떠한 기록이 보관되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는 인정션, 코트에 가서 금지 명령이나 기타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 SB 1162에는 급여 공개뿐만이 아니고 또 급여 데이터 보고 의무 사항도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급여 데이터 보고 의무 사항은 모든 고용주에게 지금 적용이 되는 겁니까? 네, 일단은 직원이 100명 이상 되는 고용주에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 100명 직원 중에 최소한 1명이라도 캘리포니아에 있다면 그러면 이 고용주는 전년도 급여 데이터 보고서를 정부기관인 Civil Rights Department, 줄여서 CRD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전에는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Housing, 공정고용주택부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 기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다시 쉽게 말하자면 한 10개의 직종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고요. 그 직종마다 같은 인종이나 민족 또한 성별로 나눠서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직종에 통계를 내서 보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기간은 보고 연도의 10월 1일부터 12월 30일 사이에 선택한 한 개의 급여 기간을 통해서 고용된 각 포지션에 고용된 인종별, 민족별 그리고 성별에 따른 모든 직원을 계산을 해서 제공을 해야 되겠습니다. 10개의 직업 캐터고리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뭐 임원이나 고위 관리자 하나의 캐터고리가 되겠고요. 네. 중급 매니저나 전문직, 기술자, 영업사원, 행정직, 그리고 서비스 직원 등등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 급여 데이터 보고서에 인종이나 민족 또 성별에 따라서 평균 월급까지 find out해서 평균 시간당 급여를 또 급여서의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같은 직종인데 인종에 따라서 아니면 성별에 따라서 차별이 있는지를 조사하겠다는 의도고요. 여러 사업장에 있는 고용주는 통합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 사업장에서 각기 보고서만 제출하면 되겠고요. 위반 사항이 있을 때는 역시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겠습니다. 1인당 100달러에서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는 이제 200달러를 초과하진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가 있겠고요. 100명이 이상 되는 기업에 해당이니까 최소 $10,000 이상이 되는 벌금이 되겠습니다. 이 보고서 제출 마감일은 내년 5월 두 번째 수요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런 움직임이요, 일부 고용주에게는 큰 부담이 될 텐데 점점 이렇게 페이에 관해서 노동법이 강화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주는 회사 전체 직원 분포를 인구 통계에 따라 조사하도록 요구하는 최초의 관할 구역이 되겠습니다. 네. 이 요구 사항은 통계학적으로 특정 인종 그룹이 이 회사 조직 내에서 더 높은 급여나 아니면 더 낮은 급여를 받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춘 것이 되겠고요. 물론 직원 간의 페이 차별과 차이를 없애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캘리포니아에는 실리콘밸리나 실리콘 비치 같은 텍 컴퍼니, 기술 산업 분야의 인종 차별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서 캘리포니아 법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업에 대한 급여 차별 금지와 부직자에게 시작 급여 협상을 위한 동등한 정보 제공을 해주겠다라는 그러한 역할도 하게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채용 시 급여 협상이 직장을 선택하는데 가장 큰 임팩트를 주곤 합니다. 하지만 급여 스케일이 미리 제공된다면 직원에게는 채용 절차가 좀 더 수월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결론적으로 이 고용주에게 이 결정적인 부분은 네. 구직자들이 이제는 회사별로 또는 경쟁사들의 보수나 페이 레벨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인 회사가 다른 외국 기업보다 같은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낮다고 판단이 되면 그만큼
인재 직원이나 경력 있는 직원을 채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고요. 다른 경쟁 회사의 샐러리와 맞춰줄 수 있겠냐라는 채용 조건을 직원이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이 캘리포니아 직원들에게 구직자들에게 조금 더 이 바게닝 파워를 주게 되는 법이 되겠고요. 회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채용이 어려운 시기에는 이 경쟁력 있는 보수가 반드시 주어져야만 채용이 가능한 고용시장이 이미 형성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거꾸로요. 고용주들도 이 내용을 다 보게 되잖아요. 광고 내용을. 그러면 우리 회사는 너무 많이 줬네 하고 좀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보수나 네. 샐러리에 대한 디퍼런스가 점점 스탠더다이즈해서 좀 더 비슷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예상이고요. 네. 결과적으로 이제 직원들이 어떠한 초이스를 하고 옵션을 볼 수 있는 결국은 직원들에게 좀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 방송 나가기 전에 광고가 나갈 때 오늘은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와 인터뷰가 있습니다라고 이제 예고를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미리 카톡으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노동법과 관련한 건데요. 네. 이분은 패스트푸드 가게를 작은 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터뷰를 이제 할 때 직원을 뽑을 때 나이를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일을 시키고 나서 W4를 받고 나서 15살이라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W4를 받기 전에 저녁 7시 이후에도 일을 했으면 불법이 된다고 하는데 그게 불법이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터뷰를 할 때 법에 위반이 되지 않으면서 나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니면 또는 무조건 일을 하기 전에 W4를 받고 일을 시켜야 하는 건가요?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네, 일단 채용 전에는 물어보기 어렵지만 채용이 되게 되면 일단 I-9 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바로 받으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15살은 마이너기 때문에 사실은 학교에 있어야 될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일하는 게 학교가 세션이 있을 때는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일할 수 있는 퍼미션을 받아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채용 시 직후 I-9 폼이나 아니면 일할 수 있는 엘리지빌리티에 대해서 물어보고 채용 후에는 그런 걸 물어볼 수 있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마이너들을 채용하는 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당시에 그것을 나이를 알고 난 다음에 파이어 시켜도 괜찮은 겁니까? 네, 물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고 학교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방학이 아닌 이상은 학교에서 어떤 퍼밋을 받아서 고용주에게 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퍼밋을 받아도 저녁 7시 이후에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퍼밋을 받으면 저녁 7시 이후에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마이너들이 학교가 스쿨이 인 세션이면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요. 예. 그런 제한된 시간이 서머 베케이션이나 윈터 베케이션은 풀어지지만 학교가 세션이 있는 동안에는 몇 시간 이상은 일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포인트는 저녁 7시 이후에 가능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이라서요. 네, 저녁 7시 이후에는 일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너들은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네, 파트타임으로 during the day에 몇 시간 일하는 걸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퍼밋을 받아도 학교로부터 허가를 받아도 무조건 저녁 7시 이후에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규정이군요. 그러면 미리 이거 마이너인지 아닌지를 좀 알 수 있는 아까 우리 이현주 씨가 여쭤본 거 어떻게 물어보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일단은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냐 물어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채용이 되고 난 이후에 바로 그 다음 날이라도 I-9 폼이라든지 W4를 제시를 해서 필아웃을 받게 되면 생전월일을 알 수 있겠고요. 나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 마이너들은 이런 제한 상황에 의거해서 채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I-9 폼을 바로 그 다음 날 채용한 바로 그 다음 날 받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뭐 3-4일 걸리고 일주일 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차원에서는 노동법 위반을 하게 되는 거고요. 참.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어떤 퍼밋을 받아야 되는 그런 규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네네. 좀 불편한 채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바로 이제 학교에 퍼밋을 받거나 아니면 일하는 시간을 고쳐서 노동법의 위반 사항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노동법에 접촉되지 않습니까라고 물었는데 네, 접촉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보니까 미성년자였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업주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가요? 뭐 위반 사항이 뭐 직원이 숨겼다면 마이너가 숨겼다면 네. 알 수가 없었다면 뭐 네네. 어쩔 수가 없겠지만 네. 이미 안 이상으로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학교와 그 다음에 노동법에 위반 사항이 없도록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당신은 이 일을 하는데 합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요거 외에는 물어볼 수가 없네요.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학생이라면 당연히 풀타임으로 일하기가 안 되는 불가능하겠죠. 거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음날 즉시 I-9 폼을 바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네, I-9 폼과 W-4라든지 그러한 어떤 서류를 받아서 예. 이 사람이 과연 마이너인지 아니면 18세 이상인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반드시 알아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해고를 해도 법적으로 제재가 없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